자, 우리가 잠깐 잘 쉬셨나요? 우리가 앞서 인본주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죠. 인본주의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쭉 로저스와 웨슬로우 이론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인간의 성격에 대해서 특성 이론과 과정 이론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특성 이론과 과정 이론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그 안에서 이제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격 이론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면서 논의를 마치면서 이제 성격의 유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을 이제 한번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성격 유형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성격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격 유형에는 먼저 감각 추구 성향 있죠. 감각 추구 성향. 감각 추구 성향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에게 탁 맞닥뜨려지는 그 감각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얘기죠. 여기 감각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 자극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구한다라는 얘기와도 견주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쉽게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신들의 생활에서 변화를 즐기고 타인의 기분을 고양시키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자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뭔가 이제 대화가 끊어지는 거에 대한 불편함, 불안함 가져서 막 뭔가 자기가 그 분위기를 이끌고 주도하고 뭔가 좀 뭐 활성화시키려 한다는 이러한 압박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통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러한 감각 추구 성향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함으로 해서 약물 중독에 빠지기 쉽고, 흡연이나 과속 운전,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서 싸움이나 충동적 행동을 하기 쉬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 감각 추구 성향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감각 추구 성향이 매우 높거나 낮은 사람이 서로 만나면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감각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과 감각 추구 성향이 낮은 사람이 서로 만나면 서로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성격의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서로 공감을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직무상으로나 어떠한 또 결혼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그 배우자를 서로 만난다거나 이런 일이 됐을 때 이렇게 잘못 짝지어주는 경우에 좀 많이 불편감을 느끼는,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높은 감각 추구자는 일상적이고 단조로운 생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좌절을 겪게 되고, 낮은 감각 추구자들은 높은 압력의 직무에서 쉽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에 압도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감각 추구 성향의 사람은 뭔가 그 직무에 있어서도 뭔가 그 추진력 있는 이런 것들,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잘 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이제 감각 추구 성향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좀 내향적이고 좀 단조롭고 조금 뭐 스트레스가 덜 가는, 그러니까 뭔가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 그러니까는 조금 이런 사람들은 좀 내향적인 성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각 추구의 성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적절하게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그 추구를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 89페이지에 보면 감각 추구 척도라는 척도가 표가 나와 있죠. 옆 표에서 표 4-5 보시면 감각 추구 척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한번 쭉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한번 다 표시를 해 보시고 점검을 해 보셔서 점수 합계를 내 보셔서 나의 그 감각 추구 성향은 어떠한지, 낮은지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 성격 유형, B 성격 유형에 A 성격 유형, B 성격 유형, C 성격 유형이 나오는데 각각 성격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성격 유형은 적은 시간에 많은 성취를 하려고 끊임없이 투쟁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뭔가 이제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뭔가 막 자기 자신이 뭔가 막 빨리빨리 성취를 해야 되니까 뭔가 좀 욕심도 좀 많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격과 신체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A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제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는 것이 관상동맥 신장 질환과 관련이 높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요. A 성격 유형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성취하려고 하고 투쟁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야심이 강한 야심을 가지고 있고요. 경쟁적 충동, 경쟁을 하려는 이런 충동심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몰두하고 쉽게 긴장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하려면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쉽게 긴장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정열적이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항상 이런 사람들은 바쁘다 바빠, 나는 바빠, 시간에 쫓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서 멀티플레이로 뭔가 다른 것들을 또 걱정하면서 다른 것들을 또 구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에 쫓기고 시간을 중시 여기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런 사람들 굉장히 약속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뭔가 약속 시간보다 더 먼저 와서 상대방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내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간도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께 약속을 정해놓고 정말 약속 시간에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약속 시간에 딱딱 맞춰서 오는 사람들도 맞춰서 오거나 항상 먼저 와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는지, 약속 시간은 정말, 저도 약속 시간에 대한 이슈를 갖고 있어서 항상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들은 조금 좋지 않게 보는 그런 경향이 제가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에 약속 시간은 항상 지키시고 해야 될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항상 철저하게 지켜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어디서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결과론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법론적인 것에 보다는 이제 결과론적인 것에 굉장히 좀 치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고요. 뭔가 일상적인 에서 성공 개념이 이제
그 우리가 뒤에서 볼 이제 B유형 사람들이 약간 느긋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이제 굉장히 좀 높다라고 그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A형 성격 유형의 사람은 성격은 좀 좋은 편이다. 성격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적 명성과 직장 내 성과, 성공, 직장 내 성공인데 잘못됐네요. 저기가 직장 내 성공 가능성이 이제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상, 동맥, 심장 질환이나 심장마비, 너무 막 급작스럽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바쁘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관상, 동맥, 심장 질환이나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A형 성격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91페이지에 나와 있죠.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에 그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이제 A형 유형과 소파 수리공에 대해서 이제 그 나와 있는 요런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쭉 그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 A형 성격 유형 검사 라는 것이 그 우리 교재 92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교재 92페이지에 보면 나오니까 요것도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쭉 다시 요 성격 유형 검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쉬는 시간에 저 다 못하신다면 그 다음 쉬는 시간이라도 이제 한 가지씩 해서 나는 어떠한 성격 유형을 가졌는지 그 앞에서 그 감각 추구형 성격을 가졌는지는 낮은지 높은지 또 이 성격 유형에서 A형 성격 유형을 나는 가졌는지 아니 A형 성격 A형 성격 유형에 나는 가까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그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B형 성격 유형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B형 성격 유형은 그 A형과 좀 그 반대되는 성격 유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형 성격 유형이 높게 나오면 나는 B형 성격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B형 성격 유형은 A형 성격 유형의 반대적인 부분으로 여유 있고 느긋하고 덜 경쟁적. 그러니까 그 대체적으로 이제 건강에는 B형 성격 유형이 더 좋겠죠. A형 성격 유형보다. 그러니까 A형 성격 유형처럼 너무 급박하고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뭔가 성취지향적으로 살고 이런 성격을 B형 성격 유형으로 조금씩 전환해. 우리가 다 바쁜 삶을 살다 보니 A형 성격 유형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성격들을 좀 느긋한 성격으로 좀 바꿔가는 현대인들이 특히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A형 성격 유형에서 그 B형 성격 유형으로 전환하는 검사를 실시한 후에요. 이런 걸 전환하는 전환하는 훈련을 실시한 후에 건강검진을 다시 해봤더니 심장병의 재발에 관한 연구를 해서 재발에 관한 검사 연구를 해봤더니 심장병 발병 확률이 절반 이상 이제 좀 감소했다라는 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너무 급하고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이제 우리 이렇게 급박스럽게 사는 이런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에서는 B형 성격 유형으로 좀 전환해 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B형 성격 유형을 전환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사회 경제적 성취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A형 성격 유형이 바람직하다, B형 성격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A형 성격 유형에 치우치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와 좀 느긋한 거, 조금 더 이제 좀 덜 경쟁적으로 사는 이러한 여유로운 삶을 좀 사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뭐 옳고 그러다 이런 것들은
그 성격에서는 성격 유형에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것들이 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신 건강을 더 편안하고 좀 우리의 삶을 좀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C형 성격 유형은 A형하고는 좀 다르게 그 매우 협조적이고 유화적이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고 분노나 부정적 정서 표현을 자제하고 양보와 수용을 하는 경향성이 높은 행동 특성을 보인다. 라고 이제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46%가 C형 그 성격 유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C형 성격 유형을 압유발 성격이다. 여러분께 앞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해봤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나를 주고 나 자신이 없이 그 타인에게 그냥 이렇게 희생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이 내 안에서는 어때요?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죠. 지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C형 성격 유형으로 밝혀져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46.2%가 C형 성격 유형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그 압유발 성격 유형이다. 우리가 시쳇말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C형 성격 유형 검사가 이제 우리 94페이지에 나와 있죠.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쭉 해보고 서로 이렇게 나눠가면서 나는 어떤 성격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성격 유형 검사, C형 성격 유형 검사, 그래서 나는 이 검사를 한번 해보고 내가 그렇다면 이 C형 성격 유형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겠죠. 싫고 좋음에 대한 그 일치성이 결여됐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이건 내가 싫지만 참고 넘어간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속에는 자꾸 무의식적으로 힘든 거 억울하고 뭔가 자기만의 피해의식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게 암에 취약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격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연습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C형 성격 유형 검사, 이제 성격 유형 검사가 2장에서 3개씩이나 나와요. 이 3개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다 한 번씩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직한 성격, 성격 건강에서 여러분 이게 성격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람직한 성격,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성격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바람직한 성격,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제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성격이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성격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에 따라서 바람직한 성격은 다 다를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격이 내가 너무나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뭔가 혼자 있는 거,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를 좀 불편해하고 나는 뭔가 좀 뭔가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뒤에서 그냥 도와주고 내가 뭐 그냥 별로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라고 나쁜 성격이 아니죠. 밖에서 막 활동적이고 막 앞에서 막 나서서 그래 그 사람의 성격이 좋다?
그리고 이렇게 외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성격이 좋다. 그리고 이렇게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이 나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바람직한 성격은 다를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규범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격이어야 한다. 여러분, 성격이라고 해서, 좋고 나쁨의 성격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성격이어서는 안 되겠죠. 어떠한 규범에 크게 벗어나서 타인을 힘들게 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성격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아무리 이제 개별적인 성격 특성을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타인이나 사회적으로 그 무리를 일으키는 심각한 해를 끼치는 그러한 성격은 이제 우리가 바람직한 성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런 성격은. 그리고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성격이 그 바람직한 성격의 예를 들면 성격에 옳고 그름이 없고 나쁘고 좋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또 바람직한 성격을 찾자 보면 바람직한 성격이란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하는 그 노력 안에서 자신의 자아를 발견해가고 점점 더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성격이 바람직한 성격이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적극적이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성격이 바람직한 성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삶을 창조적으로 영위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영위하고 타인과 사회 발전을 기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격에서 뭐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그렇지만 좋지 않은 성격은 사회 규범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성격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겠죠. 그 외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성격들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하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성격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바람직한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카메라를 좀 잘못 놔서 지금 다시 놨습니다. 이거 잘려서 보여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 PPT들도 안 보이셨을까요? 별건 없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앞에서는 성격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1번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로 자아와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와 정신 건강. 자, 그럼 자아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아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라는 개념이 앞에 단원에서도 계속 나왔었죠. 자아라는 개념이. 그 자아라는 것은 뭐래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아 개념의 정의는 개인의 기본적인 본성. 내 자아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본성, 독특한 속성 및 전형적인 행동에 대한 신념들, 이것을 이제 자아 개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 자아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독특한 속성, 독특한 신체적인 심리적인 속성들의 조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체적으로 독특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독특하고 심리적인 속성, 그러니까 독특한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속성들, 이런 것들의 조합,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그 자아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 자아 개념은 또 자기에 대해 품고 있는 의미, 태도, 감정 등을 총체적인 관계된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사회적 환경과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 자아 개념은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자아 개념에 대해서 그 제임스가 이야기한 자아 개념의 그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자아 개념부터 일단은 자아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요 뒷부분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앞에 있었던 유형 검사들 쭉 쉬는 시간에 시간 내서 한번 쭉 다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자아 개념에서부터 이제 제임스가 얘기한 그 자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그 뒤에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죠.